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이팅게일 TV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총 80문제 모의고사 제10탄 문제풀이를 시작합니다. 필기는 35문제 중에서 21문제 맞히면 합격이고요. 실기는 45문제 중에서 27문제를 맞히면 합격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문제 1번. 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가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이용 절차는 장기요양기관은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기능상태 평가와 욕구 평가를 하고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목표, 내용과 횟수, 비용을 결정한다. 1. 방문조사 2. 서비스 이용 계약 3. 서비스 제공 계획 4. 서비스 제공 5. 장기 요양 모니터링 정답은 3번 서비스 제공 계획입니다. 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가 장기 요양기관에 서비스를 받고자 신청을 하면은요. 장기 요양기관인 재가센터에서 대상자의 집을 방문하여 욕창이나 낙상 등의 기능 상태 평가와 욕구 평가를 합니다. 욕구 평가가 무엇인지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욕구 평가란 대상자가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느냐로 볼 수 있고요.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환경적인 부분까지 체크하여 어떤 서비스를 몇 회 제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입니다. 이용 순서도 시험에 나오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신청 및 상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서비스 종료입니다. 서비스 계획을 세운 다음에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문제 2번. 다음 중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 및 시간 2.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 3. 보호자의 인적사항 4.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 5.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필요한 안내사항 정답은 2번.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입니다. 1번.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 및 시간,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입니다. 4번.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5번 보기에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필요한 안내사항 역시 장기 요양 인정서에 기재되는 내용입니다. 문제 3번.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와 내용에 관한 연결로 옳은 것은 1번. 재가급여, 특례 요양비 2번. 시설급여, 주야간 보호 3번. 시설급여, 방문 목욕 4번.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5번. 시설급여, 요양병원 간병비 정답은 4번. 특별현금급여에 가족요양비가 해당됩니다. 보기 1번. 특례요양비는 재가급여가 아닌 별도의 특별현금급여에 해당합니다. 2번. 주야간 보호는 재가급여입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그 밖의 서비스인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가 포함됩니다. 3번. 방문 목욕도 마찬가지로 재가급여에 속합니다. 시설급여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포함됩니다. 5번. 요양병원 간병비는 시설급여가 아니라 특별현금급여에 해당합니다.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포함됩니다. 급여의 종류는 자주 시험에 나오니 꼭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문제 4번. 질병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잠재되어 있던 질병이 나타나기도 하는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은 1.
의존성의 증가. 2. 내향성 증가. 3. 우울증 경향의 증가. 4. 잔존 능력의 저하. 5. 면역 능력의 저하. 정답은 5번. 면역 능력의 저하입니다. 문제 5번. 우리나라 사회보험으로 오른 것은 1. 의료급여. 2. 고용보험.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 기초연금제도. 5. 산업복지 서비스. 정답은 2번. 고용보험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나뉘어집니다. 1. 사회보험은 국민이 보험료를 내고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인 5대 보험으로 이루어집니다. 2.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급여 등을 제공합니다. 문제 6번. 노인을 위한 유엔의 5가지 노인복지 원칙 중 참여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 노인의 자율과 보호를 높이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을 하고 단체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4.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5.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정답은 3번.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을 하고 단체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1번.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독립의 원칙입니다. 2번. 노인의 자율과 보호를 높이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보호의 원칙입니다. 4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독립의 원칙입니다. 5번.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보호의 원칙입니다. 문제 7번.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재원 조달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 징수하고 통합 관리한다. 2.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3.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비용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4.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60%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본인 부담금이 없다. 정답은 2번.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입니다. 1번.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고 징수 후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합니다. 3번.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비용을 보건복지부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공단은 이를 심사해서 지급합니다. 4번. 국가는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합니다. 5번.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본인 부담금이 일부 감면됩니다. 본인 부담금 무료는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해당됩니다. 문제 8번.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의 변화와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1. 옹호자. 2. 관찰자. 3. 숙련된 수발자. 4. 정보 전달자. 5. 동기 유발자. 정답은 2번. 관찰자입니다. 1번. 옹호자. 가정이나 시설, 지역사회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주는 역할입니다. 3번.
숙련된 수발자. 숙련된 지식과 기술로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역할이며 주로 신체적 지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4번. 정보 전달자. 대상자의 상태를 관련 전문가나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5번. 동기부여자. 대상자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는 역할입니다. 문제 9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 인지활동 지원 프로그램 관리. 2. 관절 오그라듦 예방. 3. 청소 및 주변 정리 정돈. 4. 병원 동행. 5. 수급자를 위한 음식물 조리 도움. 정답은 2번. 관절 오그라듦 예방입니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중에서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관절 오그라듦 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 도움, 보행, 서 있기 연습 보조, 기구 사용 운동 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등이 해당됩니다. 1번. 인지활동 지원 프로그램 관리, 인지 지원 항목입니다. 3번. 청소 및 주변 정리 정돈,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4번. 병원 동행,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중에서 개인활동 지원에 해당됩니다. 5번. 음식물 조리,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항목입니다. 문제 10번.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생활 단계에서 침해받은 권리는 박씨 할머니는 정기적으로 외부 병원 진료가 있다. 식사 시간이 지나 시설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 그때마다 식은 반찬을 드셔야 했다. 식사 시간을 조정하거나 개인적으로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유별나게 구는 것 같아 얘기를 꺼내본 적이 없다고 하신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3. 시설 내 외부 활동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4. 질 높은 생활 서비스 및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5. 개인적 견해를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정답은 5번. 개인적 견해를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입니다. 문제 11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업무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감염병 접촉 시 마스크 착용은 선택사항이다. 2. 무거운 물건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혼자 들도록 한다. 3.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풍진수두 등의 질환을 가진 대상자와 접촉을 하지 않는다. 4. 요양보호사가 감염된 경우 보호장구를 착용한 후 접촉한다. 5. 감정 소진과 직무 스트레스는 요양보호사 개인이 자율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정답은 3번.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풍진수두 등의 질환을 가진 대상자와 접촉을 하지 않는다입니다.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번. 감염병이 의심될 경우 마스크, 장갑 등의 보호구를 착용은 필수 예방조치입니다. 2번. 무거운 물건은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2명 이상이 함께 들어야 합니다. 4번. 요양보호사가 감염된 경우 대상자에게도 전염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습니다. 5번. 요양보호사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관 차원의 관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문제 12번. 임종 단계에서 마지막까지 유지되는 감각을 고려하여 임종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임종이 임박하면 가족과 대화를 제한하고 조용히 한다. 2. 두려움이 심한 경우 억지로 긍정적인 말을 반복한다. 3. 보온을 위해 전기 담요를 사용하여 따뜻하게 해준다. 4. 가족들에게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격려한다. 5. 임종 직전에는 반드시 의식을 깨워 가족과 작별하게 한다. 정답은 4번. 청력이 마지막까지 유지되는 편이므로
가족들에게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격려한다입니다. 임종시까지 청각은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가족이 일상적인 이야기나 감사한 마음을 전하도록 격려합니다. 문제 13번. 다음 중 빈혈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집중력이 떨어지고 손발 저림을 호소하면 운동을 권유한다. 2. 대상자가 어지럽다고 하면 바로 일으켜 앉힌다. 3. 철분제의 흡수를 돕기 위한 비타민 K를 함께 복용한다. 4. 치질 등 출혈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으면 의사와 상의한다. 5. 식사 시 철분 섭취를 제한한다. 정답은 4번. 치질 등 출혈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으면 의사와 상의한다입니다. 1번. 집중력 저하. 손발 저림은 빈혈의 증상이므로 운동보다는 철분제 복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 봅니다. 2번. 어지러움이 있는 경우 즉시 눕히거나 자세를 안정시켜 낙상을 예방해야 합니다. 3번. 철분제의 흡수를 돕기 위한 비타민C를 함께 복용합니다. 5번. 식사 시에는 시금치, 콩류, 붉은 살코기 등의 철분 섭취를 늘리도록 돕습니다. 문제 14번. 다음 중 고혈압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증상이 없으면 약을 중단해도 된다. 2. 혈압이 높을 땐 과격한 운동으로 땀을 빼게 한다. 3. 전체 고혈압의 90에서 95%가 속발성 고혈압이다. 4. 남성은 하루 2잔 이하, 여성은 1잔 이하로 음주를 제한한다. 5. 저지방 유제품과 포화지방산이 많은 음식을 권장한다. 정답은 4번. 남성은 하루 2잔 이하, 여성은 1잔 이하로 음주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1번. 증상이 없더라도 약물은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우며 무증상인 경우가 많으니 치료가 필수입니다. 2번.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혈압을 올릴 수 있어 금지됩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의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3번. 전체 고혈압의 약 90에서 95%는 유전, 습관 등과 관련된 본태성 고혈압이며 속발성 고혈압은 5에서 10% 정도입니다. 5번. 포화지방산이 많은 기름기 많은 음식은 고혈압에 해롭기 때문에 피해야 하며 저지방 유제품과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식품을 권장합니다. 문제 15번. 다음 중 욕창 예방과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욕창 예방을 위해 파우더 등을 사용해서 건조하게 유지한다. 2. 침대에서는 적어도 4시간마다, 의자에서는 2시간마다 자세를 바꾸어 준다. 3. 단백질은 제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4. 청골 부위 욕창 예방을 위해 도넛 모양의 베개는 사용하지 않는다. 5. 욕창 3단계 증상으로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기고 조직이 상한다. 정답은 4번. 청골 부위 욕창 예방을 위해 도넛 모양의 베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압박을 받는 부위의 순환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번. 욕창 부위는 파우더 사용을 금지하며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되어 피부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2번. 자세 변경은 침대에서는 2시간마다,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 자세 변경을 돕습니다. 3번. 욕창 예방을 위해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4번. 도넛 모양의 방석은 청골 부위 압력을 증가시켜 오히려 욕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5번. 욕창 3단계 증상은 피부 전층이 괴사되고 피하지 방층까지 손상된 상태입니다. 물집은 2단계에 해당합니다. 문제 16번. 다음 중 난청 대상자를 돌볼 때 요양보호사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 알게 한다. 2. 이미지가 전달하기 어려운 형태나 사물 등은 촉각으로 이해시킨다. 3.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정면에서 천천히 말한다. 4.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으로 의사 표현하게 한다. 5. 잘 표현하였을 때는 칭찬과 더불어 긍정적 공감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해준다. 정답은 3번.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정면에서 천천히 말한다입니다. 1번.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 알게 한다. 시각장애 대상자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2번. 이미지가 전달하기 어려운 형태나 사물 등은 촉각으로 이해시킨다. 시각장애 대상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으로 의사 표현하게 한다. 언어장애 대상자에게 적절한 설명입니다. 5번. 잘 표현하였을 때는 칭찬과 더불어 긍정적 공감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해준다. 언어장애 대상자와의 소통법에 해당합니다. 문제 17번. 다음 중 녹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안압이 높아져 시신경이 손상되는 질환이다. 2. 수정체가 혼탁해져 시야가 흐려지는 질환이다. 3.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한다. 4. 불빛 주위에 무지개가 보이거나 눈부심이 특징이다. 5. 당뇨병, 고혈압 등의 합병증으로 나타난다. 정답은 1번. 녹내장은 안압이 높아져 시신경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적정 안압은 15에서 20mm 수은주로 물구나무석이나 고개를 숙인 자세에서 장시간 독서하거나 작업하는 것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안압 관리에 중요합니다. 2번. 수정체가 혼탁해져 시야가 흐려지는 질환은 백내장입니다. 3번. 기온 변화에 유의합니다. 녹내장은 추운 겨울이나 무더운 여름에 발작하기 쉽습니다. 4번. 불빛 주위에 무지개가 보이거나 눈부심은 백내장의 대표적 증상입니다. 5번. 당뇨병, 고혈압 등의 합병증으로 나타난다는 설명은 당뇨, 망막병증 등과 관련이 있으며 백내장과 관련됩니다. 문제 18번. 다음 중 당뇨병 대상자의 식사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식사는 공복감을 느낄 때마다 자유롭게 먹는다. 2. 설탕이 적은 음식은 제한 없이 섭취해도 된다. 3. 탄수화물 식품을 선택할 때는 혈당 조절이 잘 되는 통곡물을 선택한다. 4. 생과일보다는 과일 주스를 이용한다. 5. 염분 섭취와 혈당은 상관이 없다. 정답은 3번. 탄수화물 식품을 선택할 때는 혈당 조절이 잘 되는 통곡물을 선택한다입니다. 천천히 소화되고 흡수되어 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1번. 식사는 혈당 조절을 위해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합니다. 2번. 설탕 같은 단순당 섭취를 줄이고 복합당을 중심으로 섭취합니다. 4번. 과일 주스는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으므로 가능한 과일은 주스보다 생과일을 통째로 섭취하기를 권장합니다. 5번. 염분 섭취는 혈관 합병증 관리에 중요합니다. 문제 19번. 다음 중 변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분 섭취는 소변량이 많아짐으로 줄인다. 2. 운동은 변비에 영향이 없어 권장하지 않는다. 3. 마약성 진통제, 제산제 등이 변비를 유발할 수 있다. 4. 하재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배변을 돕는다. 5. 지나친 저잔여식이 섭취는 피하도록 한다. 정답은 3번. 마약성 진통제, 제산제 등이 변비를 유발할 수 있다입니다. 1번. 충분한 수분 섭취는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2번. 적절한 운동은 장운동을 촉진하여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4번. 하재. 즉, 변비약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5번. 지나친 저잔여식이 섭취는 장운동 저하로 변비 유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가 도움됩니다.
문제 20번.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관지 내 분비물이 감소된다. 2. 폐포의 탄력성이 증가된다. 3. 코 속 점막의 수분이 증가한다. 4. 기침 반사가 저하된다. 5. 섬모 운동이 증가한다. 정답은 4번. 기침 반사와 섬모 운동 저하로 미세 물질들을 걸러내지 못한다입니다. 기침 반사는 먼지 같은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자동적으로 재채기를 하여 먼지를 기도해서 제거해내는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기침 반사가 감소하여 먼지를 효과적으로 걸러내지 못하여 기관지 내 감염이 자주 발생합니다. 1번.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됩니다. 분비물 정체로 기관지 감염의 위험이 됩니다. 2번. 폐포의 탄력성이 떨어져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이 줄어들어 폐활량이 감소합니다. 3번. 코 속 점막이 건조해지고 방어 기능이 저하됩니다. 5번. 섬모 운동이 감소되어 이물질 제거 기능이 떨어집니다. 문제 21번. 다음 중 임종을 앞둔 대상자의 심리적 적응 단계와 해당 단계의 반응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우울 단계. 이걸로 장례를 준비해두자. 내가 원하는 방식이야. 라며 종교적 예식을 준비하기도 한다. 2. 분노 단계. 그럴 리 없어. 검사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며 일상처럼 행동한다. 3. 타협 단계. 치료를 잘 받을 테니 딸 결혼식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희망한다. 4. 수용 단계. 이제 다 끝났어. 아무 의미 없어. 라고 하며 조용히 눈물만 흘린다. 5. 부정 단계. 재산 정리, 가족과의 작별 등을 하며 죽음을 준비한다. 정답은 3번. 타협 단계. 치료를 잘 받을 테니 딸 결혼식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희망한다입니다. 1번. 이걸로 장례를 준비해 두자. 내가 원하는 방식이야 라며 종교적 예식을 준비하기도 한다. 해당 수용 단계입니다. 2번. 그럴 리 없어. 검사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며 일상처럼 행동한다. 부정 단계에 해당합니다. 4번. 이제 다 끝났어. 아무 의미 없어 라고 하며 조용히 눈물만 흘린다. 우울 단계의 표현입니다. 5번. 재산 정리, 가족과의 작별 등을 하며 죽음을 준비한다. 수용 단계의 설명입니다. 문제 22번. 노인의 약물 복용 돕기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건강기능식품 등 비처방약은 자유롭게 복용해도 무방하다. 2. 진료 후 이전 처방약을 이어서 복용해야 한다. 3. 약 복용을 잊어버렸으면 생각난 즉시 2배 용량을 복용한다. 4. 자몽주스는 고지혈증약, 혈압약 같은 약물과 함께 복용하지 않는다. 5. 시금치는 부정맥이 있을 때 복용하는 와파린과 함께 복용하면 효과적이다. 정답은 4번. 자몽주스는 고지혈증약, 혈압약 같은 약물과 함께 복용하지 않는다입니다. 자몽의 성분 때문에 혈압약이 몸에 오래 남아서 효과가 너무 강하거나 저혈압으로 어지러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번. 건강기능식품, 비처방약, 민간요법 등을 병용할 경우 상호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2번. 진료 후에 과거에 복용하던 약은 처방이 중단되었을 수 있으므로 복용하지 말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새로 처방된 약만 복용해야 합니다. 3번. 약 복용을 잊은 경우 다음 복용 시간이 가까우면 건너뛰고 절대 2번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 5번. 시금치, 브로콜리 등의 녹황색 채소는 와파린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어 복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제 23번. 다음 중 노인의 예방접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65세 이상 노인은 대상포진 백신을 10년마다 추가로 접종해야 한다. 2. 폐렴구균 백신은 1회만 접종하며 어떤 경우에도 재접종은 불필요하다. 3.
독감 예방 접종은 매년 가을에 1회 접종하는 것이 권장된다. 4. 100일에는 매 10년마다 재접종이 권유된다. 5. 모든 예방 접종은 금식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은 3번. 독감 예방 접종은 매년 가을에 1회 접종하는 것이 권장된다입니다. 1번. 65세 이상 노인은 대상포진 백신은 60세 이상에서 1회 접종합니다. 추가 접종이나 주기적 접종 권고는 없습니다. 2번. 폐렴구균 백신은 65세 이상에서 면역력이 정상이라면 23가 다당 백신으로 1회 접종, 혹은 13가 단백 백신 접종 후 23가 다당 백신을 접종합니다. 4번. 이전 100일에가 포함된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잘 모르는 경우 한 번은 파상풍, 디프테리아, 100일에가 한 번에 포함된 백신을 맞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매 10년마다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신 재접종이 권유됩니다. 5번. 예방접종 전 금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제 24번. 뇌졸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뇌혈관이 막힌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진 뇌출혈로 구분된다. 2. 뇌경색 발생 12시간 이내에는 주사제인 혈전용해제로 치료가 가능하다. 3. 뇌졸중으로 인한 치매는 비교적 서서히 발생한다. 4. 좌측 뇌 손상 시 좌측 팔다리, 안면 하부에 갑작스러운 마비가 온다. 5. 음식을 삼키는 것이 어렵다면 묽은 음식을 제공하도록 한다. 정답은 1번. 뇌혈관이 막힌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진 뇌출혈로 구분된다입니다. 2번. 혈전용 해제나 항응고제 등을 복용할 수 있고, 뇌경색 발생 4시간 이내에는 주사제인 혈전용 해제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뇌졸중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 후 갑자기 발생하거나 서서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번. 좌측이 손상되면 우측 팔다리에 마비가 나타납니다. 5번. 삼킴 곤란이 있을 땐 걸쭉한 음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묽은 음식은 오히려 흡인 위험이 커집니다. 문제 25번. 다음 중 복합성 요실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심리적 스트레스로 발생하며 자다가 실금하는 것이 특징이다. 2. 기침, 재채기, 운동 시 소변이 새는 것이 특징이다. 3. 소변이 급하게 마려우며 화장실 도착 전 새는 경우이다. 4. 근육 약화와 무관하며 일시적이다. 5. 요실금 시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은 2번. 기침, 재채기, 운동 시 소변이 새는 것이 특징이다입니다. 2번. 복합성 요실금은 기침, 달리기 등 복부 내 압력 증가로 인해 소변이 나오는 것으로 복압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요도 괄약근이 압력을 견디지 못해 소변이 새는 형태입니다. 1번. 심리적 스트레스로 발생하며 자다가 실금하는 것은 기능성 요실금이나 야뇨증의 설명에 가깝습니다. 복합성 요실금과의 연관은 없습니다. 3번. 소변이 급하게 마려우며 화장실 도착 전 새는 경우는 절박성 요실금입니다. 4번. 복합성 요실금은 골반 근육의 약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5번. 충분한 수분 섭취로 방광의 기능을 유지합니다. 문제 26번. 다음 중 헬리코박터균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1. 대장용종, 2. 간경화, 3. 위궤양, 4. 장폐색, 5. 췌장염. 정답은 3번. 위궤양입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위궤양의 주요 원인균입니다. 그 외 위궤양의 원인으로는 해열 진통소염제, 스트레스, 술, 담배, 커피 등의 자극이 원인이 됩니다. 문제 27번.
다음 중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1. 퇴행성 관절염. 안정하면 통증이 악화되고 운동하면 호전된다. 2. 물다공증. 서해부와 대퇴부의 통증이 주요 증상이다. 3. 물다공증. 근육과 뼈에 힘이 실리지 않는 운동이 좋다. 4. 물다공증. 햇볕은 쬐면 비타민C가 합성이 된다. 5. 퇴행성 관절염.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한 조조경직 현상이 나타난다. 정답은 5번. 퇴행성 관절염.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한 조조경직 현상이 나타난다입니다. 1번. 퇴행성 관절염. 운동 후 통증이 심해지는 것이 특징이며 무리한 활동 후 악화됩니다. 2번. 서해부와 대퇴부의 통증은 고관절 골절의 증상에 가까우며 골다공증 자체는 증상이 없고 골절로 이어질 때 통증이 나타납니다. 3번. 골다공증. 체중 부하 운동인 걷기, 계단 오르기 등이 효과적입니다. 4번. 골다공증.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합성됩니다. 문제 28번. 다음 중 노로바이러스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오염된 의복, 침구, 수건 등을 통한 간전 전파가 있다. 2. 계절적으로 한여름에 발생이 높고 11월에서 4월 사이에는 적다. 3. 증상이 회복된 후에는 음식을 조리해도 무방하다. 4.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최소 2에서 3일 동안은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5. 감염력이 대체적으로 약하다. 정답은 4번.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최소 2에서 3일 동안은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입니다. 노로바이러스가 감염력이 매우 강하므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번. 노로바이러스는 구토물 대변을 통한 직접 감염이 주 경로입니다. 2번.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인 11월에서 4월 사이에 유행하며 여름보다 겨울에 많이 발생합니다. 3번. 증상이 회복되어도 조리 등 식품 관련 업무는 일정 기간 금지됩니다. 4번. 증상이 경미해도 최소 이틀에서 3일간 업무를 중단해야 합니다. 5번. 노로바이러스는 매우 강한 감염력이 있어서 소량으로도 감염됩니다. 문제 29번. 다음 중 머리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병원에서 처방된 치료제로 머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자주 감는다. 2. 머리니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므로 치료하지 않는다. 3. 빗자루로 머리카락이 남아있는 방안을 꼼꼼히 청소한다. 4. 55도 이상에서 5분 이상 노출 시에도 사멸되지 않는다. 5. 머리니 감염 시 모자나 빗은 함께 사용해도 무방하다. 정답은 1번. 병원에서 처방된 치료제로 머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자주 감는다입니다. 1주 간격으로 2회 약물 치료 후에 약물과 함께 제공되는 빗으로 빗질을 하여 남아있는 사체를 제거합니다. 보기 2번. 머리니는 자연적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성충이 확인되는 경우 치료가 필요합니다. 3번. 빗자루가 아닌 진공청소기로 머리카락이 남아있는 가구와 방안을 꼼꼼히 청소해야 합니다. 4번. 55도 이상에서 5분 이상 노출되면 모두 사멸합니다. 그러므로 침구와 옷을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말려서 사용합니다. 5번. 접촉으로 감염되므로 모자, 머리빗, 수건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제 30번. 다음 중 노화에 따른 감각기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눈물량이 증가하여 눈이 촉촉해진다. 2. 수정체의 황화 현상으로 노란색 구분에 어려움을 느낀다. 3. 고막이 두꺼워져 음의 전달 능력이 감소된다. 4. 노인성 난청은 여성이 남성보다 흔하다. 5. 단맛과 짠맛을 더 잘 느끼게 된다. 정답은 3번.
고막이 두꺼워져 음의 전달 능력이 감소된다입니다. 보기 1번. 노화로 인해 눈물량은 감소하고 눈이 건조하고 뻑뻑해지는 불편감이 생깁니다. 2번. 수정체가 노랗게 되는 황화 현상으로 파란색, 보라색, 남색 등 어두운 색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노란색은 상대적으로 구분하기 쉬운 색입니다. 4번. 노인성 난청이 남성에게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5번. 맛과 짠맛을 감지하는 미뢰 기능이 감소하며 신맛과 쓴맛은 상대적으로 잘 유지됩니다. 문제 31번. 다음 중 신부전 대상자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동맥혈관에 지방이 축적되어 혈관벽이 굳어진 상태이다. 2. 앉아있을 때보다 누워있을 때 호흡이 더 편안하다. 3.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혈액이 몸에서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한다. 4. 매일 같은 시간에 체중을 측정하여 부종 정도를 확인한다. 5.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정답은 4번. 매일 같은 시간에 체중을 측정하여 부종 정도를 확인한다입니다. 보기 1번. 동맥혈관에 지방이 축적되어 혈관벽이 굳어진 상태는 동맥경화증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 신부전 환자는 누운 자세보다 앉은 자세에서 호흡이 더 편안하기 때문에 특징적인 증상으로 앉은 자세 호흡이 나타납니다. 3번.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혈액이 몸에서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질환은 빈혈입니다. 5번. 신부전 환자에게는 수분 섭취 제한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수분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32번. 다음 중 폭염 관련 질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열사병. 땀을 많이 흘린 뒤 발생하며 심한 갈증, 현기증 등이 발생한다. 2. 열성부종. 서늘한 장소로 옮겨 쉬게 하며 염분과 수분 보충을 해준다. 3. 열탈진. 폭염 시 신체 활동을 하여 근육에 경련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 열사병.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체온 조절 기능 이상으로 발생하는 병이다. 5. 열탈진.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답은 4번. 열사병.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체온 조절 기능 이상으로 발생하는 병입니다. 40도가 넘는 체온과 땀이 나지 않는 뜨겁고 건조한 피부가 특징입니다. 심하면 사망까지 갈 수 있으므로 즉시 119에 신고한 후에 서늘한 곳으로 옮겨 옷을 벗기고 젖은 수건으로 몸을 적셔준 뒤 바람을 쐬어주도록 합니다. 보기 1번. 땀을 많이 흘린 뒤 발생하며 심한 갈증, 현기증 등이 발생한다는 열탈진의 증상입니다. 2번. 서늘한 장소로 옮겨 쉬게 하며 염분과 수분 보충을 해준다는 열경련입니다. 열성부종은 시원한 장소에서 발을 높인 자세로 휴식을 돕습니다. 3번. 폭염 시 신체 활동을 하여 근육에 경련이 발생하는 질환은 열경련에 대한 설명입니다. 5번.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질환은 열사병입니다. 문제 33번. 다음 중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옳은 태도는 1. 몸을 앞으로 구부리는 태도. 2. 잦은 헛기침. 3. 대상자보다 높거나 낮은 눈높이. 4.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는 것. 5. 간간히 적절하게 짓는 미소. 정답은 5번. 간간히 적절하게 짓는 미소가 정답입니다. 문제 34번. 다음 중 업무 보고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구두로만 보고하면 기록은 생략해도 된다. 2. 대상자의 상태는 직접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 3. 업무 중 발생한 사항은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 4. 요양보호사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보고한다. 5. 기록은 기관장이 요구할 때만 한다. 정답은 3번.
업무 중 발생한 사항은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입니다. 문제 35번. 다음 중 치매 대상자의 가족이 우리 엄마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며 눈물을 보였을 때의 적절한 공감적 의사소통으로 옳은 것은 1. 그런 말 하시면 어머님이 속상해 하세요. 그런 말씀은 삼가주세요. 2.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닐까요? 3. 정확히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라고 곧바로 묻는다. 4. 많이 놀라셨겠어요. 어머님이 예전 같지 않아 마음이 힘드셨지요. 5. 치매는 다 그렇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정답은 4번. 많이 놀라셨겠어요? 어머님이 예전 같지 않아 마음이 힘드셨지요입니다. 가족의 감정에 먼저 귀 기울이고 반영하는 좋은 공감적 의사소통의 예시입니다. 문제 36번. 대상자의 경구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금식인 경우에도 당뇨약은 반드시 투약해야 한다. 2. 물약은 라벨의 반대쪽을 잡고 라벨 쪽으로 용액을 따른다. 3. 무침 주사기에 녹인 가루약을 흡인하여 입안으로 조금씩 주입한다. 4. 물약은 뚜껑을 열어 뚜껑의 안쪽이 바닥으로 가도록 놓는다. 5. 입에 물을 머금게 한 후 가루약을 털어 넣어준다. 정답은 3번. 무침 주사기에 녹인 가루약을 흡인하여 입안으로 조금씩 주입한다입니다. 또는 숟가락을 사용하여 약간의 물에 녹인 후 투약합니다. 보기 1번. 금식인 경우에는 약을 투여하지 않습니다. 단, 혈압약 같이 매일 복용해야 하는 약물은 금식인 경우에도 소량의 물과 함께 복용합니다. 2번. 라벨이 젖지 않도록 용액병에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라벨의 반대쪽 방향으로 용액을 따릅니다. 4번. 물약은 뚜껑의 안쪽이 위로 향하도록 뒤집어 놓아 바닥에 닿지 않게 합니다. 5번. 직접 가루약을 털어넣지 않습니다. 물에 녹여 숟가락이나 무침 주사기를 이용해 조금씩 입안에 주입합니다. 문제 37번. 귀약 투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냉장고에서 꺼내어 즉시 사용한다. 2. 약을 넣은 쪽 귀를 아래로 향하게 한다. 3. 귓바퀴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긴 후 약을 넣는다. 4. 약을 넣기 전에 면봉에 용액을 묻혀 귓속을 깨끗이 닦아준다. 5. 작은 솜을 하루 정도 꽉 끼워 놓았다 제거한다. 정답은 3번. 귓바퀴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긴 후 약을 넣는다입니다. 보기 1번. 차가운 귀약을 그대로 사용하면 어지러움이나 오심 또는 구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체온 정도로 데워 사용합니다. 2번. 귀약을 넣은 쪽 귀가 위로 향하게 합니다. 4번. 면봉에 용액을 묻혀 귓바퀴와 외이도를 깨끗하게 닦습니다. 귀안 전체를 깨끗이 닦지 않습니다. 5번. 귀약 투여 후 작은 솜을 15분 정도 끼워두었다가 제거합니다. 하루 종일 꽉 끼워두는 것은 감염이나 자극 또는 통풍 저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38번. 비위관 영양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영양주머니는 매번 깨끗이 소독하고 말린 후 사용한다. 2. 입안 건조와 갈증 예방을 위해서 물을 입으로 조금씩 주입한다. 3. 영양액은 1분에 200ml 이상 주입하지 않는다. 4. 영양액은 위장과 같은 높이에 건다. 5. 의식이 없어도 식사 시작과 끝을 알린다. 정답은 5번. 의식이 없어도 식사 시작과 끝을 알린다입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에도 청각 기능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기 1번. 매번 소독하지 않습니다. 깨끗이 씻어 말린 후 사용합니다. 2번. 입안에 직접 물을 주입하는 행위는 기도 흡인의 위험이 있습니다.
입안 건조와 갈증 예방을 위해 입안을 청결히 하고 입술 보호제를 발라줍니다. 3번. 1분에 50ml 이상 주입하지 않습니다. 4번. 영양액은 중력에 의해 잘 흘러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걸어둡니다. 문제 39번. 대상자와 적합한 식사의 종류 및 시기가 옳게 연결된 것은 1. 저작장애 대상자, 부드럽게 조리하거나 잘게 썰어 제공한다. 2. 삼킴장애 대상자, 액체는 묽게 제공하여 목넘김을 좋게 한다. 3. 무의식 대상자, 음식 맛을 느낄 수 있으므로 점도를 조절하여 제공한다. 4. 고혈압 대상자, 칼륨이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 5. 연화장애 대상자, 유제품류는 떠먹는 형태보다 마시는 형태를 선택한다. 정답은 1번. 저작장애 대상자, 부드럽게 조리하거나 잘게 썰어 제공한다입니다. 저작 능력이 떨어져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먹기 어려운 경우 부드럽게 조리하거나 잘게 썰어 저작하기 편한 형태로 제공합니다. 보기 2번. 삼킴장애 대상자, 액체는 묽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점도 증진제를 넣어 걸쭉하게 제공합니다. 3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경관 유동식을 제공합니다. 경구 유동식은 입맛이나 맛을 느낄 수 있는 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4번. 고혈압 대상자, 칼륨은 혈압 유지에 도움이 되므로 고혈압 대상자에게 유익합니다. 5번. 연화장애 대상자, 유제품류는 마시는 형태보다 떠먹는 형태를 선택합니다. 문제 40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왼쪽을 살짝 아래로 하여 옆으로 눕힌다. 2. 왼쪽에 서서 음식을 넣어준다. 3. 손가락 사이에 빨대를 고정한 후 대상자 입에 물린다. 4. 식후 오른쪽 뺨 부위에 음식 찌꺼기가 남기 쉽다. 5.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가운데에 대고 음식을 입에 넣는다. 정답은 3번. 손가락 사이에 빨대를 고정한 후 대상자 입에 물린다입니다. 보기 1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오른쪽을 아래로 하여 옆으로 눕힙니다. 2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오른쪽에 서서 음식을 넣어줍니다. 4번. 마비된 왼쪽 뺨 부위에 음식이 남기 쉽습니다. 5번.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가운데가 아닌 옆쪽에 대고 손잡이를 머리 쪽으로 약간 올려 음식을 입에 넣어줍니다. 문제 41번. 그림과 같이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운 후 도로의 턱이나 문턱을 내려오려고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온다. 2. 휠체어를 약간 뒤로 젖힌 상태에서 내려온다. 3. 고개를 뒤로 돌려 방향을 살피며 지그재그로 내려온다. 4. 휠체어 뒤쪽을 발로 살짝 눌러 앞바퀴를 들어 문턱을 내려온다. 5. 뒤에 서서 뒷바퀴를 내려놓고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뒤로 천천히 이동한다. 정답은 5번. 뒤에 서서 뒷바퀴를 내려놓고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뒤로 천천히 이동한다가 문턱을 내려오는 방법입니다.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내려와야 대상자가 앞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문제 42번. 편마비 대상자가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내려올 때 돕는 순서로 옳은 것은? 순서 문제입니다. 화면을 터치해서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시간을 가지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풀어볼까요? 정답은 1번. 가, 라, 다, 나입니다. 순서 문제는 준비, 지지, 이동, 정리순으로 생각하고 풀면 도움이 됩니다. 가.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받침대를 올립니다. 마비된 쪽 옆에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합니다. 다. 건강한 쪽 팔을 뻗어 바닥을 짚게 합니다. 나.
건강한 쪽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으로 내려앉게 합니다. 문제 43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버스에서 내릴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순서 문제입니다. 화면을 터치해서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시간을 가지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풀어볼까요? 정답은 2번. 지팡이, 마비된 오른쪽, 건강한 왼쪽 순입니다. 지팡이 문제 순서는요, 항상 지팡이부터 시작하고 올라갈 때는 건강한 다리부터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 내려와야 앞뒤로 균형이 잡혀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내려올 때 순서는 내, 지, 마, 건 꼭 기억하세요. 문제 44번. 왼쪽 다리가 불편한 대상자의 보행 보조기 사용을 돕는 순서로 옳은 것은? 순서 문제입니다. 화면을 터치해서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시간을 가지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풀어볼까요? 정답은 3번. 보행기와 왼쪽 다리를 함께 내디딘 다음 오른쪽 다리를 내딛는다입니다. 왼쪽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보행기와 동시에 아픈 쪽 다리를 함께 내딛고 그 다음 건강한 다리가 따라 내딛으면 됩니다. 문제 45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잡고 서 있을 때 지팡이 끝을 놓는 위치로 옳은 것은? 순서 문제입니다. 화면을 터치해서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시간을 가지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풀어볼까요? 정답은 2번. 건강한 왼쪽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선 후 지팡이를 사용하는 쪽 앞으로 비스듬하게, 즉, 앞 15cm, 옆 15cm 지점에 지팡이 끝을 내딛습니다. 문제 46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기 위해 침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려고 할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왼쪽 팔만 가슴 위로 포갠다. 2. 상반신과 하반신을 동시에 옮긴다. 3. 요양보호사 반대쪽 난간을 내린다. 4. 상반신은 양손을 허리 아래에 넣어서 이동한다. 5. 하반신은 허리와 둔부 아래에 손을 깊숙이 넣고 이동한다. 정답은 5번. 하반신은 허리와 둔부 아래에 손을 깊숙이 넣고 이동한다입니다. 보기 1번. 한쪽 팔이 아닌 대상자의 양팔을 가슴 위에 포개어 올려줍니다. 2번.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 이동합니다. 3번. 요양보호사가 있는 쪽은 내리고 반대쪽 난간을 올려서 대상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4번. 한 손은 대상자의 목에서 겨드랑이를 향해 넣어서 받치고 다른 한 손은 허리 아래에 넣어서 상반신을 이동시킵니다. 문제 47번. 휠체어를 사용하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동을 안전하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낙상사고를 대비하여 전적으로 도와준다. 2. 휠체어에 가볍게 걸터앉게 하여 화장실로 이동한다. 3. 왼쪽 손으로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게 하여 이동한다. 4. 휠체어에 타고 내릴 때 잠금 장치는 반드시 열어둔다. 5. 대상자의 오른쪽에 휠체어를 30도에서 45도 비스듬히 둔다. 정답은 5번. 대상자의 건강한 오른쪽에 휠체어를 30도에서 45도 비스듬히 둔다입니다. 보기 1번. 현마비가 있는 대상자는 가능한 한 마비가 없는 쪽 팔과 다리를 사용하여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번.
휠체어에 앉을 때에는 엉덩이를 끝까지 밀어넣어 깊숙이 앉도록 합니다. 가볍게 걸터 앉게 하는 것은 이동 시 낙상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3번. 건강한 오른쪽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하여 이동합니다. 4번. 휠체어에서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잠금 장치를 걸어두어야 합니다. 문제 48번.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는 경우 기저귀를 착용하게 한다. 2. 바지를 내린 후에 허리 아래 부분을 무릎 덮개로 늘어뜨려 덮는다. 3. 침대 높이와 이동 변기의 높이가 같도록 맞춘다. 4. 변기는 차가운 물로 씻어서 침대 옆에 놓는다. 5. 회음부와 둔부를 물티슈로 앞에서 뒤로 잘 닦아준다. 정답은 5번. 회음부와 둔부를 물티슈로 앞에서 뒤로 잘 닦아준다입니다. 보기 1번. 간이 변기 사용 시에 협조할 수 없는 경우 옆으로 돌려 눕힌 후 돕습니다. 2번. 절차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어 허리 아래 부분을 무릎 덮개로 덮은 후에 바지를 무릎 아래까지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3번. 침대 높이와 이동 변기의 높이가 같도록 맞추는 것은 이동 변기에 관한 설명이므로 틀린 문장입니다. 4번. 간이 변기는 따뜻한 물로 데워서 의자 옆에 놓습니다. 차가운 물이 닿을 경우 피부와 근육이 수축하여 변이가 감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49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아랫배 팽만감을 호소하면 소변 주머니에 소변을 비워준다. 2. 소변 주머니에 소변량을 1시간마다 비운다. 3.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게 있으면 역류성 감염의 원인이 된다. 4. 소변을 비운 후 항상 배출구는 열어둔다. 5. 소변색이 탁한 경우 즉시 비워준다. 정답은 3번.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게 있으면 역류성 감염의 원인이 되므로 항상 아랫배 밑으로 소변 주머니를 위치하도록 합니다. 보기 1번. 아랫배에 팽만감을 호소할 경우 보고하기 전에 먼저 연결관이 꼬이거나 막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방광에 소변이 차서 아랫배가 아플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번. 소변량과 색깔을 2~3시간마다 확인하는 것은 맞으나 보기 설명처럼 1시간마다 비우는 것은 과도하며 오히려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4번. 배출구는 반드시 닫아야 하며 열어둘 경우 감염 우려가 있습니다. 소변을 비운 후 배출구를 잠그고 알코올 솜으로 소독한 후에 제자리에 꽂아둡니다. 5번. 소변색이 탁해진 경우에는 염증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 후에 비우도록 합니다. 문제 50번.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치실은 사용하지 않는다. 2. 앉은 자세를 할 수 없는 경우 마비된 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한다. 3. 칫솔을 90도 각도로 치아에 댄다. 4. 치아에서 잇몸 쪽으로 3분간 닦는다. 5. 칫솔을 옆으로 강하게 문지른다. 정답은 1번.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치실은 사용하지 않는다입니다.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지혈이 잘 되지 않으므로 치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기 2번. 앉을 수 없으면 침대머리를 높이거나 건강한 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옆으로 눕합니다. 마비된 쪽이 아닌 건강한 쪽을 아래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안정이 되고 지지가 됩니다. 3번. 칫솔은 90도가 아니라 45도 각도로 돼야 합니다. 4번. 잇몸 방향에서 치아 쪽으로 닦아야 합니다. 5번. 강하게 옆으로 문지르는 것은 마모가 되어 잇몸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문제 51번. 의치를 착용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칫솔에 치약을 묻혀 의치를 닦는다. 2.
부분 의치는 클래스프를 손톱으로 끌어올려 빼면 안 된다. 3. 아래쪽 의치를 잡고 비스듬히 돌려 빼서 의치 용기에 넣는다. 4. 윗니를 끼울 때는 엄지와 검지로 잡아 검지가 입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끼운다. 5. 의치는 한 달에 한 번 뜨거운 물에 삶아 소독한다. 정답은 3번. 아래쪽 의치를 잡고 비스듬히 돌려 빼서 의치 용기에 넣는다입니다. 즉, 아래쪽 의치를 잡고 왼쪽을 오른쪽보다 조금 낮게 하면서 비스듬히 돌려 빼서 의치 용기에 넣어야 합니다. 보기 1번. 의치는 치약이 아닌 의치 세정제를 사용해야 하며 치약은 의치 표면을 마모시킬 수 있어 부적절합니다. 또는 주방 세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번. 부분 의치인 경우는 클래스프, 즉 의치가 구강 내에서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을 손톱으로 끌어올려 빼내는 방법이 맞습니다. 4번. 윗니를 끼울 때는 엄지와 검지로 잡아 검지가 아닌 엄지가 입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한 번에 끼웁니다. 5번. 의치는 변형이 될 수 있으므로 뜨거운 물에 삶거나 표백제에 담그면 안 됩니다. 의치는 항상 찬물이나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문제 52번. 제가 대상자의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두피를 손톱 끝으로 마사지 후 헹군다. 2. 통욕조 안에 앉아 머리를 감긴다. 3. 목욕의자에 앉아 몸통, 팔, 다리, 발의 순으로 물을 적신다. 4. 실내 온도는 22도에서 26도를 유지한다. 5. 린스를 한 후 차가운 물로 충분히 헹군다. 정답은 4번. 실내 온도는 22도에서 26도를 유지한다입니다. 보기 1번.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해야 두피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번. 안전하게 목욕의자에 앉아서 머리를 감겨줍니다. 3번. 목욕의자에 앉아 발, 발이 몸통 순으로 물을 적십니다. 물을 적시는 순서는 심장에서 가장 먼 쪽인 발부터 위쪽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5번. 린스를 한 후에 따뜻한 물로 헹궈야 대상자의 안위 및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 53번. 대상자의 면도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면도날은 피부와 90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한다. 2. 주름진 피부는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겨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한다. 3. 일회용 면도기가 전기 면도기보다 안전하다. 4. 면도 크림을 수염이 난 방향 쪽으로 발라주는 것이 면도에 수월하다. 5. 면도는 수염의 강도가 강한 턱부터 강도가 약한 볼 부위의 순으로 한다. 정답은 2번. 주름진 피부는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겨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한다입니다. 보기 1번. 면도날은 피부와 90도가 아닌 45도 각도가 옳습니다. 90도는 상처 위험이 커 잘못된 방법입니다. 3번. 되도록 전기 면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번. 면도 크림은 수염이 난 반대 방향으로 바르는 것이 수염을 세워줘 면도에 수월합니다. 5번. 면도는 수염의 강도가 약한 볼 부위부터 얼굴 가장자리, 목, 입 주위, 턱 및 콧수염 등 순으로 진행합니다. 문제 54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복지용구 중 배회감지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급여의 종류 중에서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2. 매트형의 경우 화장실 입구에 설치한다. 3. 치매 대상자의 배회 증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이다. 4. 항상 전원 및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5. 위성 항법 장치형은 치매 대상자의 위치를 대상자의 폰으로 알려준다. 정답은 4번. 항상 전원 및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입니다. 보기 1번. 배회감지기는 재가급여 중
그 밖의 서비스인 특정 복지용구 급여에 해당합니다. 2번. 매트형 배회 감지기는 화장실 입구가 아닌 방이나 출입문 앞 등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번. 배회 감지기는 배회 증상을 감지하는 장치이며 배회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지는 못합니다. 5번. 위성 항법 장치형 배회 감지기는 침해 대상자의 위치를 보호자의 휴대폰으로 알려줍니다. 문제 55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복지용구 중에서 구입 또는 대여가 가능한 품목으로 옳은 것은? 그림 문제입니다. 화면을 터치해서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시간을 가지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풀어볼까요? 정답은 4번. 욕창 예방 매트리스가 구입과 대여 둘 다 가능합니다. 문제 56번. 침해 대상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통에 넣지 않고 계속 손에 쥐고 다니는 행동을 반복할 때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왜 그러세요? 음식물은 손에 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2, 그건 쓰레기니까 얼른 버리세요. 3, 깨끗한 봉투에 담아서 함께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볼까요? 4, 다른 분들이 불편해 하실 수 있으니 그만하세요. 5 이따가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하고 무시한다. 정답은 3번. 깨끗한 봉투에 담아서 함께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볼까요? 입니다. 침해 대상자의 행동을 직접 지적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을 전환시킬 수 있는 올바른 대처 방법입니다. 문제 57번. 침해 대상자가 누가 내 물건을 훔쳐갔어? 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할 때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대응으로 옳은 것은? 1,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2, 주무시다가 어디 두신 건 아닐까요? 3, 그런 일이 있었으면 CCTV에 찍혔겠죠. 4, 많이 놀라셨죠? 함께 찾아볼까요? 5 지금은 바쁘니까 이따 다시 얘기해요. 정답은 4번. 많이 놀라셨죠? 함께 찾아볼까요? 입니다. 대상자의 감정을 먼저 공감해주고 실제 행동인 찾기를 통해 불안을 완화시키는 대응 방법입니다. 도둑망상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사실을 바로잡으려 하지 말고 감정을 수용하며 안심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문제 58번. 침해 대상자가 해질 무렵이 되면 갑자기 초조해지며 집에 가야 해요. 엄마가 기다리실 거예요. 라며 불안해하고 배회하려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대응으로 옳은 것은? 1, 여기가 집이에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2, 이 시간엔 어두워서 위험해요. 방에 들어가 앉으세요. 3, 엄마가 기다리신다니 걱정되시겠어요. 좋아하시는 차 한 잔 마시고 가볼까요? 4, 그런 말씀 자꾸 하시면 혼나요. 5 산책하고 싶으세요?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요. 정답은 3번. 엄마가 기다리신다니 걱정되시겠어요. 좋아하시는 차 한 잔 마시고 가볼까요? 입니다. 침해 대상자가 불안해하며 배회할 때에는 감정을 수용하고 현실을 바로잡기보다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문제 59번. 다음 중 침해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식사 전에 음식의 온도를 대상자에게 확인하게 한다. 2. 식사 시 앞치마보다는 턱바지를 입혀준다. 3. 식사 전에 TV를 켜두어 분위기를 편하게 해준다. 4. 손잡이에 고무를 붙인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쥐어준다. 5. 물을 마실 때 흘릴 경우에는 전적으로 떠먹여준다. 정답은 4번.
손잡이에 고무를 붙인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쥐어주어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보기 1번. 치매 대상자가 음식의 온도를 구분하거나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미리 확인합니다. 2번. 식사 시에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입혀 옷을 깨끗이 유지합니다. 3번. 식사 전 TV는 끄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줍니다. 5번. 물을 흘린다고 해서 전적으로 떠먹이는 것은 자립심을 저하시키므로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 60번.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야간에는 쿠션이 있고 시트나 등받이가 있는 이동변기를 사용하게 한다. 2. 변실금이 있는 경우 밝은색 옷을 입혀 관리하기 쉽게 한다. 3. 대소변 실수에 대비해 항상 기저귀를 착용하게 한다. 4. 실수했을 때는 단호하게 지적하여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한다. 5. 식사 전이나 외출 전에 화장실에 무조건 다녀오게 한다. 정답은 1번. 야간에는 쿠션이 있고 시트나 등받이가 있는 이동변기를 사용하게 한다입니다. 보기 2번. 변실금일 때 밝은색 옷은 실금 시 오염이 도드라져 대상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므로 피합니다. 3번. 대소변을 전혀 가리지 못하는 경우 같이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항상 기저귀를 착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기저귀에 의존하게 되면 스스로 배설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4번. 배변 실수에 대해 지적하거나 단호하게 반응하면 대상자의 자존감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5번. 무조건 다녀오게 한다는 표현은 강요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부드럽게 유도하고 관찰을 통해 비언어적인 신호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제 61번. 다음 중 치매 대상자의 개인위생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목욕 시에는 탕에 물을 가득 채워두고 미리 들어가게 한다. 2. 입욕 준비는 대상자가 들어간 후 천천히 시작한다. 3. 욕실에서는 넘어질 위험이 없으므로 혼자 두어도 괜찮다. 4. 의치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빼도록 해서 닦아준다. 5. 운동실 조증이 있는 경우 샤워보다는 통목욕을 한다. 정답은 5번. 운동실 조증이 있는 경우 샤워보다는 통목욕을 한다입니다. 보기 1번. 욕조에는 발목 정도까지 물을 받은 후 대상자가 들어가고 이후 물을 천천히 채우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2번. 입욕에 필요한 물품은 미리 준비하고 대상자가 욕실에 들어가기 전 준비를 완료합니다. 3번. 욕실은 미끄럽고 낙상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대상자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4번. 의치는 일정한 시간으로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치매 대상자가 가장 협조를 잘할 수 있는 시간을 택해 닦아줍니다. 문제 62번.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은박지로 잘 감싸둔다. 2. 운동은 심장에서 멀고 큰 근육인 팔다리에서 시작하여 천천히 진행한다. 3. 매일 새로운 길을 걸으면서 기분 전환을 유도한다. 4. 균형을 잡을 수 있으면 선 자세에서보다 앉은 자세에서 운동하는 것이 좋다. 5. 화장실 문은 밖에서 열지 못하는 것으로 설치한다. 정답은 2번. 운동은 심장에서 멀고 큰 근육인 팔다리에서 시작하여 천천히 진행한다입니다. 보기 1번. 온수 파이프는 화상 위험이 있으므로 은박지가 아니라 절연체인 스티로폼 등으로 감싸줍니다. 3번. 치매 대상자는 일상에 익숙함이 중요하므로 매일 다른 길을 걷게 하면 혼란과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4번. 균형을 잡을 수 있으면 앉은 자세보다 선 자세에서 운동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5번. 화장실 문은 응급 상황 시 구조할 수 있도록
밖에서도 열 수 있게 설치해야 합니다. 문제 63번. 주간보호센터에서 인지활동 프로그램 중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바지를 벗으려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어르신,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소리를 질러 제지한다. 2. 곧바로 옷을 입히고 곧바로 행동을 지적하여 행동을 교정해준다. 3. 옷을 입혀주고 화장실에 가고 싶은지 물어본다. 4. 지금은 수업 시간이에요. 나중에 갈 수 있어요. 라며 무시한다. 5. 모르는 척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 정답은 3번. 옷을 입혀주고 화장실에 가고 싶은지 물어본다입니다. 치매 대상자는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장소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요양보호사는 소리를 지르거나 다그치는 등의 부적절한 대응을 해서는 안 되며 부드럽고 조용하게 옷을 정돈하고 배설 욕구를 파악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행동을 지적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합니다. 문제 64번. 시설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난 후 치매 대상자가 왜 밥을 또 안 줘? 굶겨 죽일 셈이야? 라고 반복적으로 할 때 적절한 대처 방법은 1. 지금 밥 시간이 아니에요. 계속 그러시면 안 됩니다. 2. 밥 드셨다고 몇 번을 말해야 하죠? 저도 힘들어요. 3. 그런 말씀 자꾸 하시면 밥 안 드려요. 4. 좀 전에 드렸잖아요. 옆에 어르신께 물어보세요. 5. 배가 고프시군요. 우선 식사 전에 좋아하시는 간식을 드려볼까요? 정답은 5번. 배가 고프시군요. 우선 식사 전에 좋아하시는 간식을 드려볼까요? 입니다. 문제 65번. 제가 대상자의 안전한 식품 조리 및 취급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냉장고는 10도씨 이하, 냉동고는 영하 10도씨 이하로 유지한다. 2.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변질된 식품은 즉시 폐기한다. 3. 조리 시 식품의 중심 온도가 50도씨 이상이 되도록 충분히 가열한다. 4. 해동한 식품에서는 세균이 증식하기 쉬우므로 다시 얼리지 않는다. 5. 급하게 해동할 경우 밀봉한 후 따뜻한 물에서 해동한다. 정답은 4번. 해동한 식품에서는 세균이 증식하기 쉬우므로 다시 얼리지 않는다입니다. 보기 1번. 냉장고는 5도 이하, 냉동고는 영하 18도 이하로 유지해야 식중 독균 증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2번. 폐기 전 대상자나 가족에게 설명 후 폐기해야 합니다. 3번. 식품의 중심 온도는 75도 이상, 1분 이상 가열해야 충분히 안전합니다. 5번. 급하게 해동할 경우에는 밀봉 후 흐르는 찬물에서 해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66번. 제가 대상자의 세탁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면직물을 삶을 때는 뚜껑을 열고 삶는다. 2. 합성섬유 의류는 햇볕에 말린다. 3. 청바지류는 지퍼는 잠근 후 뒤집어서 말린다. 4. 냄새가 심하면 헹군 다음 붕산수에 담가 두었다가 헹구지 않고 탈수하여 말린다. 5. 세탁하고 나서 합성세제나 비눗물에 세탁물이 가득 잠기게 넣고 삶는다. 정답은 4번. 냄새가 심하면 헹군 다음 붕산수에 담가 두었다가 헹구지 않고 탈수하여 말린다입니다. 보기 1번. 삶을 때는 뚜껑을 닫아야 온도 유지와 세균 제거 효과가 높습니다. 뚜껑을 열고 삶으면 물이 넘치거나 옷감이 상할 우려가 있습니다. 2번. 합성섬유는 햇볕에 직접 노출될 경우 변색될 수 있으므로 그늘에서 말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3번. 청바지류는 형태 변형을 줄이기 위해 지퍼를 잠그고 색이 바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뒤집어서 말리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5번.
세탁하고 나서 합성세제나 비눗물에 세탁물이 반쯤 잠길 정도로 넣고 삶습니다. 문제 67번. 재가 대상자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입구에는 깔개를 깔아놓는다. 2. 전기 코드는 바닥에 고정한다. 3. 문고리는 막대형보다 원형이 좋다. 4. 출입구의 문턱을 낮춘다. 5. 필요시 가구 모서리에 덧대기를 한다. 정답은 5번. 필요시 가구 모서리에 덧대기를 한다입니다. 보기 1번. 화장실 입구나 내부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 낙상을 예방합니다. 2번. 전기 코드를 벽 쪽으로 정리하거나 케이블 정리덮개 사용을 권장합니다. 3번. 문고리는 원형보다 막대형이 더 안전하고 잡기 쉬워서 추천됩니다. 4번. 출입구의 문턱은 가능하면 없애거나 아예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 68번.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기본 원칙을 잘 지킨 경우는 1. 오늘 점심에 반찬이 뭐였지요? 2. 또 소변 보시게요? 3. 어디 불편한 곳이 있으세요? 4. 아침 8시에요. 아침 식사하세요. 5. 식사 후에 양치질 하시고 외출해요. 정답은 4번. 아침 8시에요. 아침 식사하세요입니다. 항상 현재를 알려주는 것이 진압력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 69번. 사탕을 먹던 대상자가 갑자기 기침을 하며 숨을 쉴 때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릴 경우 적합한 대처 방법은 그림 문제입니다. 화면을 터치해서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시간을 가지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풀어볼까요? 정답은 3번. 하임리히법입니다. 대상자의 등 뒤에 서서 배꼽과 명치 중간에 주먹 쥔 손을 감싼 다음 복부의 윗부분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립니다. 문제 70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의 위치로 옳은 것은 그림 문제입니다. 화면을 터치해서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시간을 가지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풀어볼까요? 정답은 4번. 라입니다. 가슴뼈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 낀 두 손에 손꿈치를 대고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5cm의 깊이로 깊고 강하게 시행합니다. 문제 71번. 다음 그림 중 뇌졸 중의 정구 증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림 문제입니다. 화면을 터치해서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시간을 가지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풀어볼까요? 정답은 3번. 서동입니다. 느린 걸음인 서동은 파킨슨 질환의 증상입니다. 문제 72번.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으로 옳은 것은 1. 유기 2. 정서적 학대 3. 자기방임 4. 신체적 학대 5. 성적 학대 정답은 4번. 신체적 학대입니다. 신체적 학대는 폭행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제한된 공간에 장치 자물쇠 등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한다던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하는 내용이 해당되겠습니다. 문제 73번. 소화기 사용 순서로 옳은 것은 그림 순서 문제입니다.
화면을 터치해서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시간을 가지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풀어볼게요. 정답은 4번. 날아가다입니다. 나. 안전핀을 뽑습니다.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합니다. 가. 손잡이를 움켜쥡니다. 분말을 고루 쏩니다. 문제 74번. 다음 중 화재 시 적절한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이동 시 뜨거운 연기는 바닥으로 내려가므로 최대한 서서 움직인다. 2. 반드시 계단이 아닌 엘리베이터로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 3. 불길이 천장까지 닿았다면 소화기나 물양동이를 활용하여 진화를 시도한다. 4. 불이야. 라고 소리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이 사실을 알린다. 5. 옥상 출입문은 항상 잠가두어야 한다. 정답은 4번. 불이야 라고 소리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이 사실을 알린다입니다. 보기 1번. 뜨거운 연기는 위로 올라가므로 자세를 낮추고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이동해야 합니다. 2번. 화재 시 엘리베이터는 정전이나 고장으로 갇힐 위험이 있어 사용해서는 안 되며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3번. 불길이 천장까지 닿았다면 초기 진화를 벗어난 상태로 즉시 대피해야 하며 진화 시도를 하면 안 됩니다. 5번. 화재 시를 대비하여 옥상 출입문은 잠그지 않고 개방해 두어야 합니다. 문제 75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2. 패드는 대상자의 오른쪽 중간 겨드랑이 선과 왼쪽 중간 빗장뼈 밑에 붙인다. 3.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지속한다. 4.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고 1분 후에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한다. 5. 심장 리듬을 5분마다 자동 분석한다. 정답은 1번.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입니다. 보기 2번.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와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선에 붙입니다. 3번.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손을 떼야 합니다. 4번. 심장 충격을 실시한 뒤에는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작합니다. 5번. 심장 충격기는 2분마다 심장 리듬을 반복해서 분석합니다. 문제 76번. 심폐소생술의 방법 중 가슴 압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를 푹신한 곳에 눕힌다. 2. 가슴이 약 5cm 정도 눌릴 정도로 체중을 실어 깊고 강하게 압박한다. 3. 왼쪽 가슴 위에 두 손을 깍지 끼고 수직으로 압박한다. 4. 1분에 120회 이상의 속도로 압박한다. 5. 일반인은 가슴 압박 소생술을 시행할 수 없다. 정답은 2번. 가슴이 약 5cm 정도 눌릴 정도로 체중을 실어 깊고 강하게 압박한다입니다. 보기 1번. 환자를 바닥이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등을 대고 눕힙니다. 3번. 가슴뼈인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를 압박합니다. 4번. 1분당 100회에서 120회의 속도로 깊고 강하게 압박하며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5번. 일반인 목격자는 지체 없이 가슴 압박 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문제 77번. 침대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순서 문제입니다.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풀어볼게요. 정답은 4번 가, 라, 다, 나, 마입니다. 옆으로 돌려 눕히는 순서는 가,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선다. 라,
무릎을 세우고 양팔을 가슴 위에 놓는다. 다.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힌다. 나. 엉덩이를 뒤로 이동시켜준다. 마. 편안한 자세가 되도록 베개로 등을 받쳐준다 순서입니다. 문제 78번. 침대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순서 문제입니다. 화면을 터치하여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풀어볼게요. 정답은 2번 가, 나, 다, 라, 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순서입니다. 가,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선다. 나, 마비된 쪽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다,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운다. 마, 마비된 쪽이 위로 오도록 돌려 눕힌다. 라, 대상자의 등과 어깨, 넙다리를 지지하여 앉힌다입니다. 문제 79번.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단계로 옳은 것은? 순서 문제입니다. 일시정지 버튼 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풀어볼게요. 정답은 4번 반응 확인, 도움 요청, 호흡 확인, 가슴 압박, 회복 자세입니다. 문제 80번. 치매 대상자의 파괴적 행동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난폭한 행동이 자주 일어난다. 2. 난폭한 행동이 오래 지속된다. 3. 에너지가 소모되면 파괴적 행동을 중지한다. 4. 치매 대상자의 난폭한 행동은 질병 후기에 나타난다. 5. 일반적으로 중기의 분노로 시작된다. 정답은 3번 에너지가 소모되면 파괴적 행동을 중지한다입니다.